포스트 코로나 19 때문에 이 지역사회의 이 기반의 이 헬스케어라는 것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기사에 의하면은 지역민들의 건강 상태를 상시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방 체계를 더 공고히 하도록 이제 하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지역에서의 담당 의사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동네 의료기관이 주도해야 된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 치료를 갖춰야 한다라는 이런 신문 기사도 있었고요.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건강 위험 계층이 오히려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감염병의 취약 계층이 오히려 더 이제 형평성 차원에서 더 심각한 이 질환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고령화 시대가 우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고령화 시대는 의료비가 굉장히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만성질환의 이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케어가 이제 그럼으로써 중요한 과제로 이제 부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대비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건강관리 수준을 높여서 이 의료의 자원을 이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제 지역사회의 스마트 헬스케어가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 이를 위한 선제 조건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지역사회 스마트 헬스케어를 위해서는 이 메디컬 영역에서 헬스케어 영역으로 이제 확장이 됐다는 이 공통의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진단과 이 치료 중심에서 병원 중심의 어떤 메디컬 체계에서 뭔가 이렇게 예방과 관리, 그다음에 우리가 병원 밖에서도 이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인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이 자발적인 건강 증진과 케어 활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도 이제 환자에서 우리가 건강 증진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일반인들에게도 있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지역사회에서 스마트 헬스케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차 의료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상황에서는 이 3차 의료기관 중심의 어떤 쏠림 현상, 그 다음에 이제 이 1, 2차 의료기관에서의 이제 좀 이제 불평등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 지역사회의 스마트 헬스케어의 혁신은 이 1차 의료기관이 중심이 돼서 이 지역사회의 이런 보건소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지원센터, 그 다음에 뭐 이런 복지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연계된 그런 서비스가 이 환자 맞춤형으로 잘 일어나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앞에 말을 조금 더 조직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지역사회 협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사회 스마트 헬스케어 혁신은 저는 이 지난번 이 춘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헬스케어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헬스케어 그러면 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앞에 안성희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것이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으로 가야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 중심의 어떤 지역사회 협력 체계가 잘 먼저 이제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차 의료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2, 3차 병원이 연계되고 그리고 재가 서비스나 이 요양원 등의 커뮤니티 서비스가 연계되고 보건소가 연계되고 이런 이 의료의 이제 조직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정보로 잘 서포트할 수 있는 환자 관리센터나 1차 의료 지원센터,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센터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네트워크로 잘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스마트 헬스케어 혁신을 위해서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논문은 라이베리아의 에볼라에 대처를 한 그런 예인데요. 이 지역사회의 라이베리아의 지역사회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이 에볼라 퇴치를 위해서 환자를 격리하고 그 다음에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그 다음에 뭐 시체를 안전하게 매장하고 오염 지역을 소독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이제 다 같이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같이 참여를 하기 전에 다 같이 이제 계획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전체적인 어떤 지역 사회의 능동적인 참여가 이런 보건의료 체계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특히 이제 감염병 같은 그런 질환의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잘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뭐 그냥 그 위기가 왔을 때에 그냥 그 즉각적으로 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전부터 이제 같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뭔가 일에 그 대응하고 이런 지속적인 노력과 상호 관여가 필요하다고 이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지역사회 스마트 헬스케어의 혁신을 위해서는 헬스 인 올 폴리시라는 그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건강은 뭐 캐나다의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라롱드라는 사람이 이 생물학적인 정보,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요인, 그다음에 습관적인 요인, 뭐 그 환경적인 요인, 그다음에 사회 체계적인 요인 이렇게 다양하게 이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런 공공 정책들이 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이러한 건강이 어떤 목적이 돼서 이 공공 정책의 그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스마트 헬스케어에서는 헬스 이널 폴리시라는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그 인식이 있었다면은 이제 어떻게 혁신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조금 선결되어야 하는 부분은 이 병원 간의 어떤 그 진료 정보의 교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아까 전에 이제 메디컬에서 헬스케어로 좀 넘어오면서 이 뭐 병원에서 병원 밖까지 이제 서비스가 이제 확대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일단은 이 병원 간에도 이 진료 정보 교류가 돼야지만 환자가 움직이는 그런 동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보 체계가 구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간의 이 진료 정보 교류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뭐 진료 정보 교류를 영어로 이제 말씀드리면 헬스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 메디컬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헬스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꼭 이제 뭐 병원에서의 EMR 자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 건강을 위한 이 모든 자료들이 공유되는 그런 체계를 저는 이제 건강 정보 교류까지 되는 그런 그 체계가 되어야지만 이런 지역 사회에서의 스마트 헬스케어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사회 스마트 헬스케어를 위해서는 이 기술 기반 서비스 모델을 기획을 해야지 됩니다. 이 뭔가 많은 분들이 이 스마트 헬스케어를 하나의 이런 퉁치는 이런 그 서비스로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저기도 보면은 뭐 그 수요자를 세분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 수요자에 따라서 맞춤형의 어떤 서비스 전략을 짜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서비스에 있어서는 중요한 이제 전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크게 이제 우리가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의 수요자, 그 다음에 헬스케어 서비스의 공급자, 그 다음에 이 상호 의사결정에 의한 서비스가 뭐가 있을지 이러한 차원에서 나눠보고 이것들이 이제 이 서비스 모델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어떤 장벽을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또 기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지역사회의 지역 건강 기록을 구축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 건강 기록이라는 것은 2000년도 정도에 이제 미국의 NIH에서 나온 그런 개념인데요. 우리가 이 개인 단위의 데이터에서 생성하는 이런 그 생물학적인 데이터나 습관적인 데이터나 의료 이용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그런 그 곳이 이제 지역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단위에서 우리가 이제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는 이 뭐 환경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득 정보라든지 이런 행정 정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역 단위의 그런 지표들은 이런 환경 정보나 이런 사회 경제학적 이런 자료들을 의미하고요. 이런 자료들이 붙어졌을 때,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의미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두 가지의 이제 이 자료가 붙었을 때에 그 자료의 가치, 그 자료 속에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지역 사회의 어떤 그 헬스케어를 위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 수준의 어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이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슨 지역에서의 그런 행정 자료뿐만 아니라 개인이 발생하는 자료, 뭐 특히 이제 요새 같은 때 이제 뭐 그 뭐죠, 삼성 스마트워치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것들이 진료 현장이나 뭐 이렇게 예방을 위해서 이제 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측정되는 이런 서비스 접점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뭐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니까 이제 이걸 사용을 많이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우리가 기입하는 거, 뭐 약을 언제 먹었는지 이런 거 기입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초기에는 쓰다가 나중에는 안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적으로 정보가 들어오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 사회에서는 이 개인들과 그 서비스를 맞닥뜨리는 그런 접점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뭐 이것이 뭐 제가 좀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뭐 저희 그 대학교에 뭐 이런 운동장에서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데 거기가 이제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요새 지오 헬스라고 해서 뭐 공원이나 뭐 이런 그 집안의 정원 이런 데에서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접점들이 이제 많이 확보가 되어야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혁신을 위해서는 이 스마트 헬스케어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 서비스를 개발하는 분들도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뭐 데이터나 이런 인공지능의 그런 애널리틱스로 이제 변환시키는 그런 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운영하는 분들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일종의 어떤 그 코어의 인프라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환자나 보호자, 그 다음에 건강증진의 참여자, 그 다음에 정책 결정자, 의료 산업계의 종사자들이 다 같이 이러한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이 건강 증진을 위한 또는 이제 치료와 이 진단을 위한 이런 서비스들이 다양화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되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좀 드리면요, 지역사회 기반 헬스케어의 필요성은 이제 우리 포스트 코로나 이 상황에서는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뭐 고령화나 뭐 커뮤니티 케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제 조건은 이 메디컬에서 헬스케어로의 확장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야 되고 1차 의료의 고도화가 병행돼야 되고 지역사회 협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헬스 이너 폴리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혁신 전략으로는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 기반의 서비스 모델을 기획하고 지역 건강 기록을 구축하고 개인 수준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접점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스마트 헬스케어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 온라인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혹시 플로어에서 있는 질문 없으실까요? 없으시면은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